용해도 많이 힘들었죠. 선생님이 추가 영상 좀 따로 보내줬었는데 좀 이해가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숙제로 냈던 파트 중에서 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43쪽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보기 전에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자, 40 시험 대비 43쪽에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맞을까? 3번 문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는 거를 질량 구하는 거 이제 어렵잖아. 그치? 속출되는 질량 구하는 거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음, 근데 기본은 이거잖아. 기본은 뭐냐면, 용해도 곡선이 있어. 어떤 물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우리는 용해도다. 라고 하는 거야. 보통 이제 고체들 같은 경우에, 어, 온도가, 온도에 따라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지는데, 1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뭐 20g이었어. 그리고 5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뭐 40이었어. 그러면 지금 내가 40이 녹아 있는 상태였다. 즉, 포화 상태였다. 라고 했을 때 얘를 냉각하게 되면, 즉, 50도의 물에서 10도씨의 물로 냉각을 하게 되면 지금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던 이 점이, 포화 상태였던 이 점이 어디로 오는 거냐면 여기 10도씨의 점으로 옮겨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물에 40이 녹아 있는 거는 바뀌지 않았어. 근데 뭐가 바뀐 거냐면 물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점이 20으로 지금 바뀐 거란 말이에요. 맞지? 나는 지금 현재 40이 녹아 있는데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최대로 20밖에 못 녹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요 차이만큼. 지금 나는 여기 물에 40이 녹아 있는데 이제는 40이 아니라 최대로 20밖에 못 녹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얼마? 40이 있었는데 20밖에 못 녹으니 나머지 20은 녹지 못하고 고체로 돌아와야 된다. 이걸 석출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석출되는 석출량을 구하는 문제가 용해에 대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잖아. 그래서 이 시험 대비 문제를 보면요. 3번 문제를 보면 다 이 표를 가지고 푸는 건데, 이 표를 선생님이 복사해서 붙여볼게요. 자, 이런 표가 있어. 용해도 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용해도 표를 참고하는 거예요. 이 표를 참고해서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지? 자, 표를 해석하는 방법 알려줄게. 자, 문제를 잘 읽어볼게요. 60도의 물 50g에 질산칼륨 50을 녹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20도로 냉각할 때 뭘 구해라? 석출되는 걸 구해라. 아, 핵심은 뭐겠어? 핵심은 60도의 물질을 20도로 냉각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60도에서는 지금 현재 얼마가 녹아 있는지 찾고 20도에서 최대 얼마가 녹을 수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뭘 구할 수 있다? 석출되는 양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 일단은 60도씨의 물 50g에 질산칼륨이 50g 녹아 있대. 자, 그런데 항상 용해도라는 건 기준이 얼마냐면 물 100g이 기준이란 말이야. 기준. 그러면 물 50에 질산칼륨이 50 들어있다는 것은 물 100g으로 따지면 질산칼륨이 그거의 두 배인 100g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보는 거야. 왜 이렇게 100g 기준으로 하냐? 100g 기준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표가 물 100g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거든. 여기 써 있잖아. 물 100g 기준의 용해도라고 써 있잖아. 자, 우선 일단 알겠고요. 자, 그러면 얘를 20도로 냉각한다.
그러면 20도에서 얘가 최대로 얼마까지 녹을 수 있는지를 보란 말이야. 얼마 녹을 수 있다 써 있어? 32g이 녹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20도에서 이 녀석은 최대로 32g까지 녹아 있을 수 있구나. 어디에? 물 100g 속에. 그래서 저기까지 따라서 다시 지울게. 지운다, 지운다. 자, 지웁니다. 지울게요. 싹 지울게. 이제 이걸 요약해서 줍시다. 요약해서. 음. 지금 물 50의 질산칼륨이 50이 녹아 있었고 60도에서 그랬었는데 얘를 20도로 냉각을 시켰다. 그때 석출되는 양을 구해라. 그러면 얘는 물 100g 기준에는 질산칼륨이 100g이 녹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몇 도의 온도에서 60도의 온도에서 몇 도로 냉각을 했어? 20도로 냉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60도에서 지금 현재 최대 109까지 녹을 수 있는데 나는 현재 지금 100이 녹아 있었다고 한다면 20도가 되면은 그거에 32g만큼 녹을 수밖에 없으니까 석출되는 양은 얼마가 되냐면 100이 있다고 했을 때 32밖에 못 녹는 상황으로 간 거야. 그러면 석출되는 양은 현재 100이 녹아 있었는데 32g밖에 못 녹는 상황으로 간 거야.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야? 68g이야. 68g이 석출이 되어야 하는 거야. 만약에 물 100g에 얘가 100g이 들어있는 경우라면. 그런데 지금 그 경우가 아니라 다시 실제로는 그거의 절반 녹아 있는 거니까 50이 녹아 있었는데 석출되는 양도 그의 절반. 그래서 34g이 석출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물론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도 돼.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제 많이 틀린 문제 위주로 한 거야.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생님 지금 이 표가 기준이 물 100g 기준이잖아요. 그럼 얘를 물 50g 기준으로 바꿔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꿔줘도 돼요. 그래서 60도씨에서 최대 109g이 녹을 수 있는 건데 50g 기준으로 바꾸면 요거의 절반, 얼마까지 녹을 수 있는가 요게 54.5까지 녹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바꿀 수 있는 거지. 물 50g에는. 물 50으로 기준 잡으면은 이만큼 녹을 수 있고, 20도씨에서도 마찬가지로 32가 아니라 최대 16까지 녹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나는 50g이 녹아 있었어요. 그런데 최대 16밖에 못 녹아요. 그러면 50에서 16을 빼서 34. 이렇게 구해도 돼요. 편한 대로 구하면 돼.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친구도 있어서 한번 갔다 온 거야. 100g 기준으로 갔다 온 거야. 다시 해볼게. 자, 선생님은 100g 기준으로 갔다 오는 걸 추천해. 왜냐면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한다? 만약에 물 50g에 이렇게 질산칼륨이 50g 녹아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표에 해석하기 위해서 얘를 그렇다면 물 100g에 이 녀석이 질산칼륨이 2배, 100g 녹아있다는 상황으로 볼 수 있구나. 그런데 얘를 20도로 냉각했구나. 그럼 여기 20도에서 보면은 최대 녹을 수 있는 게 32g밖에 못 녹는구나. 그럼 나는 지금 현재 100이 있었는데 32밖에 못 녹는구나. 그러면 석출되는 양은 100에서 31 뺀 68g이
녹지 못하고 석출돼야 하는구나. 그런데 이것은 100g 기준일 때니까 실제로는 나는 물 50밖에 없었으니까 석출되는 양도 요거의 절반만큼만 들어있었던 거다. 34g이 석출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로아야, 알겠니? 유연이 알겠어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8번 문제. 자, 8번. 자, 제 밑에 있는 8번 문제도 보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60도씨의 물에 질산칼륨을 60g을 녹여서 수용액을 150g을 만들었다. 얘를 20도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양을 구해라. 어, 우선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물과 질산칼륨이 이 섞여 있는 수용액이 요게 여기 안에 실제로 질산칼륨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를 알고 얘를 60도씨에서 얘를 냉각을 해가지고 몇 도로 20도로 냉각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20도로 냉각하게 되면 이 전체 녹아있던 양 중에서 다 녹지 못하고 일부분은 석출될 것이다. 요 석출되는 양을 구하는 게 우리 핵심이잖아요. 그치? 음. 자, 그러면 우선 보자. 이 20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32g이 녹아 있을 수 있어요. 그치? 20도에서는 물 100g 속에 최대 얼마 녹을 수 있어? 32가 녹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용해도니까. 32가 최대 녹아 있을 수 있어. 맞지? 음.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 얼마가 녹아 있었는지만 알면, 이 60도씨의 물에 이 물 100g이라고 했을 때 질산칼륨이 몇 그램 녹아 있었는지만 알면 우리는 속출되는 양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게 만약에 Xg 녹아 있었다 그러면, X가 녹아 있었어? 그런데 너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 그 Xg에서 최대 녹을 수 있는 건 32밖에 안 돼. 그 나머지 너는 석출이 돼야 돼. 이 얘기잖아. 이해됩니까? 다시, 다시 보세요. 다시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반복해서 봐야 돼. 중요한 거거든. 자, 60도씨의 물, 여기다가 질산칼륨을 60을 녹여서 수용액을 150g 만들었대. 음. 그러면 지금 60도씨의 물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지금 질산칼륨이 현재 몇 그램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얘를 냉각해가지고 20도씨 냉각을 했어. 그러면 20도씨의 물 100g에는 최대 32g밖에 못 녹는다는 게 이 표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 Xg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 32g밖에 못 녹는 상황으로 된 거야. 그러면 너는 처음 있던 양에서 32g을 뺀 게 너의 섭취량이 되는 거야. 그 차이만큼이 너는 쌓일 거야.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우리 뭘 알면 돼요? 과연 몇 g이 녹아 있느냐만 알면 되는 거야. 자, 뭘 통해서? 바로 요 힌트를 통해서. 수용액이 150g이라는 건 물과 여기 녹아 있는 질산칼륨을 더한 전체 양이 150g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질산칼륨을 60g을 녹였다고 했으니까
이 중에 녹아있는 질산칼륨은 60g이라는 거야. 물하고 질산칼륨을 합쳐서 150이니까, 그지? 그러면 물은 몇 g이 있었다? 90g 있었다. 그러니까 수용액 150g은 물 90에 질산칼륨 60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물 90에 질산칼륨 60이 들어있는 애와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음, 자, 오케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20도에서 32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다. 요 말을 좀 바꿔줘야 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물이 100g이 아니라 물 90g에 이 녀석이 들어있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물 100g일 때 최대로 이 녀석이 32까지 녹을 수 있는 녀석이야. 그런데 지금은 물이 100이 아니라 물이 90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얼마일까? 32가 아니라 물 90 기준으로 바꾸면 32가 아니라 다른 값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너 처음에 60이 녹아 있었잖아. 그런데 90일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 환산된 값이 나오면 그걸 빼주면 이게 속출된다 이거지. 복잡하죠. 복잡해. 아주 복잡하다. 음.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다시. 자, 이해됐지? 자,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야.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식을 세울 수 있다. 자, 이제 굉장히 짧고 굵게 갑니다. 질산칼륨 수용액 150g이 있었다. 이 말은 질산칼륨을 60g 녹였다 했으니 여기에는 물은 90이고 질산칼륨은 그 안에 60이 들어 있었다. 녹아 있는 건 60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얘를 이제 냉각을 시킬 거야. 몇 도로? 20도로. 그럼 석출되는 양이 얼마겠느냐? 나는 지금 현재 60이 있었어요. 그런데 20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알면 석출되는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 표에서 지금 용해도가 32라는 말은 물이 100일 때 최대 녹을 수 있는 녀석이 32g이라는 뜻인데 지금 물이 90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물 90 기준으로 바꾸면 얘는 지금 얼마겠느냐 비례식 세우면 되죠. 어떻게? 100대 32는 90대 x로 비례식을 세우면 되죠. 그러면 x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해 보면은 얘가 28.8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다? 물 90g일 때는 최대로 녹아 있을 수 있는 양이 얼마다? 28.8이다. 나는 지금 현재 60이 들어있는데 32가 아니라 28.8인 이유는 물 90g이기 때문에 물이 90g 속에 녹아있는 양으로 내가 지금 비례식으로 구해 놓은 거야. 물이 90g이라면 32에 해당하는 양이 물이 90g이라면은 28.8. 32에 10분의 9만큼 최대 녹을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물 100g에 32니까 물 90에는 그거의 10분의 9만큼 녹아 있을 수 있다. 28.8. 그럼 나는 현재 60이 있었는데 28.8만 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31.2가 속출된다 이거지. 어려워. 요거 이해됐을까? 요거 이해된 친구, 요거 할 수 있다 하는 친구만 네 써보세요. 어렵다. 5명만 됐으면 좋겠네? 와우. 그래요. 루아, 유연이, 지호, 보림이, 현우, 서재, 경훈이, 승택이, 소윤이. 음, 이 정도면 아주 잘했어요. 좋아요.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용해도만 여러분이 잘 체크하면 사실 6단원에서 대부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교재로 돌아올게요. 자, 82쪽 보겠습니다. 자, 다시 오투 문제집 82쪽을 보세요.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혼합물이라는 거를 분리할 건데, 혼합물의 분리는 결국에 어디서 오는 거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얘들을 분리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특성 세 가지 있었지. 첫 번째, 끓는 점. 아, 끓는 온도가 달라. 음, 그러면 두 물질을 가열해가지고, 얘를 막 가열해가지고, 먼저 끓어나오는 녀석과 끓어나오지 않는 녀석을 분리할 수 있어. 요런 분리 방법을 뭐라고 했어요? 연우야, 이런 거 뭐라고 했지? 여러분 써보세요. 이런 거를 바로 뭐라고 했다? 증류라고 했던 거죠. 예소, 그치? 잘했어. 자, 이제 오늘은 뭘 공부하냐? 두 번째, 세 번째 특징. 밀도 있었죠? 자, 밀도라고 하는 건 뭐였어? 무거우면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우면 위로 뜬다. 즉,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작으면 뜬다. 그러니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거지. 밀도가 크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밀도가 작으면 위로 뜬다. 물과 기름 같은 거. 물하고 기름이 있는데 둘이 섞이지 않아? 그럼 물은 밑에, 기름은 위에 있어?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지. 얘는 분리하는 이름은 없어요. 그냥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야. 그럼 세 번째, 방금 우리가 어려워했던 용해도 차이. 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분리할 거예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재결정법이라고 하는데, 요거 오늘 공부할 거다. 자, 먼저, 밀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벽시 고르기. 소금물처럼 밀도가 큰 곳에다가 넣으면 좋은 벽시는 소금물보다 밀도가 커서 아래로 가라앉고 껍질, 죽정이라고 불리는 껍질은 소금물 위에 뜨거든. 그래서 분리하는 거야. 그럼 밀도 비교하면 어떻게 됐어? 소금물이 중간에 있고 소금물보다 좋은 벽시가 밀도가 크니까 아래 가라앉은 거잖아요. 쭉정이는 작으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 뜬 거잖아. 그러니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 거지. 얼마나 쉬워. 그 다음에 신선한 달걀도요. 신선한 달걀은 밀도가 커요. 아래로 가라앉아. 오래된 달걀은 밀도가 작아서 위로 떠요. 왜 그러냐면 이 오래된 달걀의 안쪽을 보면은 이제 오래됐으니까 얘가 증발해서 빠져나갔어. 껍질 바깥으로. 그래서 여기에 빈 공간이 있어요. 마치 배가 뜨는 원리와 같은 거지. 공기가 차고 있단 말이야. 공기가 차 있으니까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는 거예요. 음. 이것도 밀도 차이.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과 모래도 마찬가지. 물속에 넣으면 모래는 가라앉고 스타이로폼 뜨겠지? 밀도 차이. 얼마나 쉬워, 그치?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하단 말이야. 바로 요게 바로 뭐다?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야. 음. 그리고 요 그림 봐봐. 요 그림 여기를 별표 좀 한번 쳐놓을까? 요 그림. 음. 요게 밀도가 다른 두 액체를 분리하는 장치거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깔때기처럼 생겼잖아. 우리 깔때기. 그래서 얘를 깔때기라고 부르는데 깔때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면 분리하는 깔때기다. 그래서 분별 깔때기. 주관식에서 가끔 물어봐요, 이거. 분별 깔때기. 분별 깔때기의 원리는 뭐냐면 물하고 기름을 넣어. 그러면 밀도가 큰 물은 아래로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리고 밀도가 작은 기름은 위에 뜰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꼭지를 열어요. 열면은
이 아래에 있던 물이 아래로 내려올 거잖아. 그치? 이 물이 내려온 다음에 꼭지를 닫아. 그러면 지금 밀도가 큰 애하고 밀도가 작은 애를 분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요게 바로 분별 깔때기예요. 어,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분별 깔때기 할 때 요 마개를 열어놓고 실험을 해야 돼. 항상. 항상 열어야 돼요. 닫아놓으면 물이 안 내려가. 이 대기압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이 틈이 있어야지만 이 꼭지를 열었을 때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 공기가 안 들어가면은 못 내려간다. 자, 이게 바로 분별 깔때기다.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하는 거다. 자, 여기 2번에 액체 혼합물의 분리에서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 여기 밑줄 좀 별표 칩시다. 1번. 일단은 섞이지 않아야 돼요. 별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아야 돼.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달라야 돼. 그럴 때 이 분별 깔때기 쓰는 거예요. 알겠어? 모든 액체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섞이지 않아야 돼요. 섞이면 어디가 층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물과 식용유 같은 거, 간장과 참기름. 자, 여러분, 간장도 그냥 물 성분이고요. 참기름도 기름 성분이야. 자, 물과 식용유. 물이고요. 식용유, 기름 성분이야. 자, 어때? 다 물과 기름의 분리예요. 자, 물과 에테르. 자, 물과, 자, 에테르도 기름 성분이야. 물과 기름이야, 다. 다 어쨌든 물과 기름이라고 보면 돼요. 처음 듣는 용어를 우리가 알아놔야 되겠지. 아, 에테르도 기름이구나라고 알면 돼. 그래서 요 세 개는 분리하면은 전부 물이 더 무겁거든. 그래서 분리하면은 항상 물이 아래쪽에 있고요. 나머지 기름 성분이 위에 있어. 즉, 식용유, 참기름, 에테르는 물보다 가벼워서 위에 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분리해 주는 거야. 이거 중요하거든. 그런데 요 마지막 물과 사이화탄소 있지. 이 둘도 분리할 수 있는데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이화탄소가 물보다 밀도가 커요. 처음 들어봤을 거야, 사이화탄소. 그래서 사이화탄소는 나머지와는 좀 다르게 사이화탄소가 아래층에 있다는 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사이화탄소가 무겁다. 얘가 뭐냐면 어떻게 된 거냐면 탄소, 탄소라는 원자 하나에 염화이온 배웠죠? 염화원소 배웠지? 염화가 뭐야? CL이잖아, CL. 염화. 이 염화이온이 4개 붙은 거야. 그래서 이 이름이 사염화탄소. 이게 사염화탄소의 구조예요. 신기하지? 사염화탄소는 요런 애인데 물보다 무겁다. 그래서 물 밑에 있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금, 자, 물 속에 어떤 강에 가면 이렇게 금이 채취되는 곳이 있거든. 강물에서. 이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근 다음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무거운 금이 아래로 가라앉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금을 분리해내는 거. 자, 바다에 유출된 기름 같은 거. 기름이 위에 뜨거든. 그래서 오일 펜스를 이용해서 밀도차로 걷어내는 거. 그 다음에 혈액. 우리 순환기 할 때 배웠거든. 음, 혈장과 혈구로 돼 있다 했었어. 이 혈구가 더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고 혈장은 가벼워서 위에 뜨거든. 밀도 차이. 이런 게 바로 밀도 차이를 분리하는 거다. 됐을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7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정답을 써볼까? 7번. 자, 이 실험기구의 이름은 뭘까요? 자, 보지 말고 써보세요. 뭐라 그랬어? 중요하다 그랬죠. 이름. 그렇지. 분별 깔때 여러분 이거 시험에서 이름 쓰는 게 시험에 나와. 선생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주관식에 나온 거야.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내 친구가 어떤 애가 자기가 정답을 이렇게 썼다는 거야.
야, 깔때기가 나 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분별, 깔, 깔대기가 아니고 깔때기거든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깔때기야. 근데 깔때가 어인지 아인지 얘가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얘가, 이렇게 쓰 아유. 선생님이, 어, 이거 선생님이 얘를 틀렸다고 했대요. 너 일부러 이렇게 썼지? 이러면서. 자, 오늘 재밌는 얘기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 특성은 뭐다? 이때 이용된 특성은 밀도죠. 밀도. 자, 작은 액체는 A예요? B예요? 써보세요. 작은 건 A예요? B예요? A죠. 위에 떠 있는 게 작은 거죠. 어렵지 않다. 넘어갑니다. 밀도 차이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89페이지 보세요. 2번. 자, 89페이지 2번의 별표. 자, 요걸 볼 텐데, 어, 지금 물하고 A, B, C 이 녀석들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 일단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밀도가 달라야 된다. 중요한 건 섞이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한번 보자. 물이 A하고 B하고 잘 섞인대요. 그러면은 물하고 A, 물하고 B는 밀도차로 분리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그치? 뭔지 알겠어? 물이 A하고 B하고 섞인다는 건 밀도차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밀도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가 있지만 섞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는 거라고.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 그러면 뭐가 되냐? 바로 여기 C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C는 물과 섞이지 않는다. 따라서 물하고 C가 바로 무슨 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건 물과 C를 밀도차로 분리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 물하고 A, B는 뭘로 분리합니까?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하는 거예요. 밀도 안 되면 끓는 점이야. 끓는 점 차이 있잖아, 그치? 이렇게 분리하면 된다는 거야. 서로 섞이면 끓는 점, 안 섞이면 밀도.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푸는 방법, 여러분이 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90쪽 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90쪽 봤어요? 90쪽 봤어요? 자, 90쪽 봤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무슨 차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결정이다. 자, 왜 이걸 재결정이라는지 볼게요.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는 건 뭐였어? 다시 또 그래프가 나오지만 용해도 곡선을 보면은 아, 어떤 온도에서 내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이만큼 30이었어, 최대로. 그런데 얘를 냉각을 하니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10으로 바뀐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나는 30이 녹아 있었지만 이제 10밖에 못 녹는 상황으로 상황이 바뀐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요 차이 20만큼은 녹지 못하고 고체로 석출돼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보면은 나 처음에 30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30이 다 녹을 수 없고 여기는 10밖에 못 녹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20은 고체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그치? 이렇게 고체로 돌아오는 상황. 이걸 우리가 뭐가 됐다? 석출됐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보자.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 서로 다른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 물질마다 용해도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은 요 A라는 물질은 용해도가 1에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1에
근데 B라는 물질은 A, A라는 물질 용해도는 이래. 근데 B라는 물질은 용해도가 이렇다고 볼게요. 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80도의 온도에서 이 A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는 뭐 40이라고 해볼게. 40이 녹을 수 있더라. B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는 뭐 35가 녹을 수 있더라. 한번 해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얘를 냉각을 해가지고 20도가 되면 20도에서의 용해도를 봤더니 A는 20도가 되니까 용해도가 38 정도까지 녹을 수 있어. 근데 B는 훅 떨어져가지고 용해도가 10밖에 못 녹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B는 용해도 차이가 큰 거야. B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이고 A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물질이야. 자, 이런 상황이라 생각해보자.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이제 A하고 B를 섞어서 녹였어, 물에다가. 그래서 물을 80도짜리로 만들었어. 물을 끓였어. 물을 가열했어. A에 B를 녹였어. 그래서 처음에 A를 40g을 녹이고 B를 30g을 녹였다고 한번 해보자. 똑같이 30이라고 해볼까? 자, A도 30 녹이고 B를 30 녹였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80도씨에서 A의 용해도는 40이니까 요 30은 충분히 녹아 있을 수 있죠. 이거 이해됩니까? B도 80도씨에서 B가 최대 녹을 수 있는 35인데 30이 녹아 있으니까 B도 최대로 충분히 다 녹아 있잖아. 그러니까 A30과 B30은 처음에 다 녹아 있었지, 그지? 얘를 이제 냉각을 해가지고 80도짜리를 20도로 냉각을 했다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A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는 다 녹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38g만 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치? 그러면 A가 지금 현재 30g이 녹아 있었는데 요 상황으로 간다 하더라도 나는 38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A 30g은 석출될까 안 될까? 안 되고 얘는 그 안에 계속 녹아 있을 수 있는 양이죠. A는 이 안에 그냥 녹아 있는 거야. 석출이 안 된다고요. 근데 B는 어떨까? 똑같이 30이 녹아 있었지만 B가 이제 20도씨가 되면 나는 30이 녹아 있었는데 지금 10밖에 못 녹는 상황이 됐으니 또 나머지 20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고체로 석출돼야 되는 거죠. 이해돼? 어떤 일이 생긴 거야? 냉각을 시켰더니 B만 20g이 석출이 되네. B10만 녹아있고 나머지 20은 석출됐네. 그럼 이제 얘를 깔때기에다가 부으면 여기다가 종이를 깔고 거름 종이를 깔고 부으면 어떻게 될까? 부으면 여기에는 고체로 있던 B20g은 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걸러진단 말이야. 그러면 A하고 B가 분리가 되는 거지. 완전 분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B를 걷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을 A라는 애는 용해도 차이가 거의 없어. 근데 B는 용해도 차이가 커. 이렇게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냉각해서 한 녀석은 석출시킨다. 다시 석출시킨다. 다시. 시험, 재시험 본다고 하지. 시험 다시 보면 재시험이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석출시킨다. 고체를 만든다. 고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 결정이라 그래.
다시 고체를 얻어낸다. 재결정, 알겠어요? 이게 뭐다?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다. 될까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위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 물질의 온도에 따른 어떤 차이를 이용하여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자, 무슨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재결정은? 써보세요. 그렇지. 음, 용해도 차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어렵지 않죠? 자, 2번. 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 A와 B 같은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염화나트륨과 붕산. 이게 시험이 잘 나와. 붕산 나오면 얘는 무조건 재결정이야. 왜? 염화나트륨은 냉각해도 석출이 안 돼. 근데 붕산은 냉각하면 석출이 돼. 왜냐면 이만큼 녹아 있었는데 냉각시켰더니 녹을 수 있는 양이 바뀌었어. 그러면 요만큼이 뭐가 돼야 돼? 고체로 석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붕산은 석출되고 염화나트륨 석출이 안 되겠지? 재결정. 염화나트륨 1g과 붕산 15g 섞여 있는 혼합물이 녹인 후 냉각하면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이 붕산이 석출되겠죠. 붕산은 석출된다. 될까요? 됐어요? 오케이. 좋아.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96쪽을 보세요. 4번. 또 나왔다, 그지? 자,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잘 나와.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이게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재결정이기 때문에, 재결정하면 염화나트륨과 붕산 머릿속에 떠돌리면 돼요. 자, 염화나트륨 15g이 붕산 10g과 함께 섞여 있었어. 얘를 냉각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물 어디에 녹였는지 봐야 돼. 80도씨에 물 50g에 녹였대요. 자, 그러면 요거를 물 100g 기준으로 바꾸면 얘들은 만약에 물 100g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붕산은 그거의 2배, 20이 녹아있다는 말과 같은 거고, 염화나트륨은 그거의 2배, 30이 녹아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 물 50에 10g, 15g이 녹아있다는 말은 물 100g 기준으로 하면 20g, 30g 녹아있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야. 왜 바꿨습니까, 선생님? 왜 바꿨을까? 바로 이 표에다가 넣어서 섭출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이 표는 기준이 뭔데? 이 표는 기준이 물 100g일 때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바꿔서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얘는 30g과 20g 각각 녹아 있는 거니까 염화나트륨 30g이 어디에 녹아 있을까? 자, 80도씨에서 염화나트륨 30g이 녹아 있는 지점은 어디다? 여기겠구나, 처음에. 그럼 염화나트륨을 20도로 냉각했다? 냉각해보세요. 20도로 가봐. 그래도 지금 염화나트륨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에 아직 미치지 못했으니까 얘는 그대로 어떻게 녹아 있을 수 있는 거지. 염화나트륨 녹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붕산은 어떨까? 붕산은 20이 녹아 있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지금 80도씨에서 20이 녹아 있었어. 지금은 녹아 있을 수 있어. 근데 얘를 냉각했어. 그러면 이제 5g만 녹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으니까 요 차이 15g은 어떻게 돼야 된다? 붕산이 석출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이 표상으로는 15g이 속출돼야 하는 거지만 물이 100g이 아니라 물이 50g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 50g이기 때문에 15g이 섭취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절반인
7.5g의 붕산이 석출되어야 하는 거다. 다시 볼게요. 다시. 이거 이해된 친구들 있어요? 이거 이해된 친구들 네 써보세요. 자, 이해됐으면 되게 잘하는 거야. 다시 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 염화나트륨과 붕산이면 염화나트륨은 냉각해도 석출이 안 되고요. 붕산은 냉각하면 석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석출되게 해서 재결정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몇 그램 석출되어 있는 것까지 물어보거든. 그럼 그걸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나온 문제의 기준은 얼마냐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물 50g에다가 염화나트륨 15g을 녹이고 붕산은 10g 녹인 상황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이 표를 해석하기 위해서 양을 두 배로 늘린 기준으로 볼 거라는 거야. 그렇다면 물 100이라고 기준 잡으면 염화나트륨은 그거의 두 배 30, 붕산은 그거의 두 배 20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80도씨에서 30이 어디야? 여기잖아, 30. 염화나트륨 30이 녹아 있었는데 냉각을 했어? 석출이 안 된다. 붕산은 20이 있었어? 냉각을 했어? 나는 20이 있었는데 지금 5만 녹을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바뀐 거야? 그럼 요 차이만큼 얼마? 15만큼은 붕산이 석출이 돼야 돼. 아, 요 상황이면 붕산만 15g이 석출이 돼야 하는구나. 그런데 다시 돌아와야 되죠. 왜? 지금은 우리 맘대로 지금 이 표에서 해석하기 위해서 물 100g 기준일대로 바꿨기 때문에 물 100g에서는 붕산이 15g이 석출되지만 실제로는 그거의 절반만큼 들어있었던 거기 때문에 석출되는 양도 요거의 절반이다. 7.5g만 석출돼야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끓는 점 차이 아니고 무슨 차이? 용해도 차이. 이런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하는 거고 염화나트륨이 용해도 차이가 더 작은 거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천일염에서 순도 높은 소금을 얻을 수 있다. 천일염이라는 건 소금과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건데, 얘들도 똑같아. 가열했다가 냉각하면서 소금만 쭉 나오거든. 그러면 소금만 순수하게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남는 물질의 종류를 골라라. 7.5g. 붕산 7.5g. 이렇게 구한 거야. 방금 했던 거예요. 될까요? 어려운 파트야. 용해도 어렵고, 용해도를 이용한 분리, 재결정법 어렵죠. 자, 지금 어떻게 했어, 우리가? 자, 지금 우리가, 선생님, 이제 다 한 거 아니니까 거의 다 했어요. 자, 특성 세 가지 기억하자. 첫 번째, 네, 끓는 점이요. 끓는 온도가 달라요. 두 번째 밀도 차이, 밀도요. 자, 세 번째 용해도요. 자, 이걸 통해서 분리하는 방법의 이름이 뭐였더라? 네, 끓는 점이 다르면 증류합니다. 용해도가 다르면 재결정합니다. 밀도가 다르면 그냥 밀도 차이입니다. 무거운 건 가라앉아요. 가벼운 건 떠요. 자, 증류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서로 섞이는 두 액체를 놓고 끓이면 먼저 끓어나온 A, 안 끓어나온 B, 분리. 자, 재결정은 뭐였어? 어, 가열했다가 지금 여기에 A하고 B하고 함께 지금 섞여 있어. 그런데 얘를 다시 냉각을 해. 차갑게 냉각을 하면은 용해도 차이가 큰 녀석만 여기에 B만 얻어졌어. A는 녹아 있어.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이게 재결정.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성과 분리의 방법을 간편하게 설명하면 이거지. 윤서야, 괜찮아? 녹아내려요? 그럼 머리에 막 짚나? 막 열이 막 빡빡빡 나요? 힘들어서? 어, 미안해. 근데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어요. 이제, 특성과 관련 없지만, 여기서 안 나왔지만 하나 이제 더 플러스 되는 게 있어. 바로 뭐냐면,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해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종이를 잘라가지고 이 종이에다가 사인펜 하나 묻혀요. 그러면은 이 사인펜 묻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에다 담가놔. 그럼 물이 이렇게 흡수되면서 이 사인펜이 이렇게 번져요. 사인펜이 번지면서 물이 막 이렇게 흡수되잖아. 물이 흡수되면서 사인펜이 막 번져가지고 이 빨간색 사인펜이 뭐 색깔 노란색도 나오고 뭐 파란색도 나오고 뭐 붉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이 분리가 돼. 자, 요런 거 초등학교 때 혹시 해본 친구 있나요? 해본 친구 있으면 네 해보세요. 저요 해보세요. 해봤어? 그래.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어떤 색소 같은 거, 사인펜 같은 색소를 점을 하나 찍잖아? 찍으면 이 색소가 물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 색소에는 A, B, C 색소가 섞여 있었던 거야, 사실은. 여기 하나에 세 개가 섞여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색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자, 이건 왜 이렇게 분리됐을까? 그럼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될까? 바로 이 용매라고 하는 물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야. 색소가 물을 따라 올라가는데 어떤 애는 물을 잘 따라가. 어떤 애는 덜 따라가. 어떤 애는 안 따라가. 그러니까 물을 잘 따라가는 어떤 차이야? 바로 속도 차이예요. 애기들이 세 명이 있어. 엄마가 가. 그러면 엄마가 좋아가지고 엄마 뒤를 졸려 따라가. 엄마 같이 가요. 1번. 둘째는 호기심이 많아서 막 구경하면서 가. 셋째는 엄마 갔는지도 몰라. 에이, 이렇게 엄마가 데리고 가는데 얘들아 백화점 가자. 엄마 저랑 꽃 붙어 있어요. 엄마 좀 천천히 가세요. 우리 엄마 어디 갔지? 이런 거야 이런 거. 바로 이렇게 용매 엄마 따라서 가는 속도 차이가 다른 분리 방법.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제 어떤 거 분리하는 거냐면 이렇게 색소를 분리하거나 어 또는 여러분들 약물 분리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코로나 키트 있잖아. 그런 것도 다 이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이거든. 통과시키는 거예요.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그 성분을 알아내는 거.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다. 자, 문제집 볼게요. 다 했어요. 이제 오늘 할 거 내용 다 했어요. 자, 3번. 3번 풀어. 자, 시금치의 색소를 이루는 성분 물질은 최소 몇 가지인가? 자, 지금 시금치 색소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눠지면서 A, B, C, D로 나눠졌네. 자, 최소 몇 가지예요? 얼마나 쉬워? 네 가지. 응? 최소 네 가지. 할 수 있죠. 자, 시금치 잎의 색소를 이루는 성분 중에서 톨루엔. 이 톨루엔이 뭐냐면 여기서는 물 대신 쓰인 용매가 바로 톨루엔이죠. 얘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거 누구예요? A야, D야? 써보세요. 가장 빨리 따라가는 게 누구예요? 그렇지. D잖아. 얘가 지금 용매가 위로 올라갔잖아.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게 가장 빨리 따라 올라간 거지. 얼마나 쉬워요. 자, 4번. 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설명. 자, 얘는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속도 차이라고 그랬죠? 무슨 차이? 속도 차이.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했어. 이거 복잡합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아니죠. 굉장히 간단하고 금방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가 좋다. 자, 점만 찍으면 돼. 양이 적어도 분리가 가능하다. 그렇다. 자, 성질이 비슷해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 얘가 특징이 이렇게 한 번에
찍으면 한 번에 쫙 나눠지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색소를 분리하거나 도핑 테스트, 약물 테스트, 그다음에 음식물에 첨가된 유해 물질의 검출, 자, 이렇게 검출 들어가거나 색소 들어가거나 약물 들어가면 전부 무슨 방법이다? 크로마토그래피다. 여기서 여러분 이 그래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게 그래피야. 그래픽에서 온 거야. 그래픽, 그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인다는 거야. 요 크로마토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어원은 없어요. 어원은 없는데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뜻은 뭐냐면 속도 차이를 이용한 여기서 이 어원을 보면은 이 속도와 관련된 어원에서 왔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건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눈에 보이게끔 분리가 된다.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97쪽 보세요. 8번. 봤어요? 찬윤이 잘 보고 있어요? 음. 자, 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지금 A를 보니까 A는 지금 얘와 얘로 분리가 돼 있네. 근데 여기 C를 보니까 C는 지금 하나의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A는 지금 C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이 지금 B잖아, 그치? 요 빨간색이 누구야? 여기 D야, D. 따라서 A는 뭐와 뭐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C라는 녀석과 D라는 녀석이 합쳐진 게 A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속도가 지금 똑같은 애가 지금 여기 있잖아. 맞죠? 그럼 같은 녀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E는 누가 있을까요? D를 포함하고 있고, B를 포함하고 있네. 그 다음에 얘 파란 애 누군지 몰라? D와 B를 포함하고 있어. 최소 세 가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D는 지금 하나로 나온 걸로 봐서 얘들은 뭘로 예상이 되냐면 순물질로 예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A하고 E는 두 개 이상으로 된 걸로 봐서 얘는 어,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로 예측할 수 있겠다. 몇 번입니까?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순물질로 예상되는 건 B, C, D. 그렇다. A에는 C와 D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 A와 E에는 공통적으로 D를 포함했다. 그렇다. C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D보다 빠르다? D가 더 빨랐는데 방금 보니까 그지? 따라서 답은 4번. E를 이루는 성분은 최소 세 가지다. 그렇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6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7단원, 8단원 나가면 되겠어요. 자, 시험 기간이지만 어쨌든 6월 달에도 영상을 받아서라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내신반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